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코, 혀, 피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왜 코, 혀, 피부냐고요? 우리 시험 범위가 여기서부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세 가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 혀, 피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잡을 수 있겠지만 이 세 가지 모두 다 감각기관이죠. 감각기관이 뭔가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기관은 어떤 자극으로 받아들일까요? 먼저 코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코는 무엇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나요? 코는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 공기 중에 있는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코 속으로 들어가면 그 코 안에 어떤 구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뇌가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혀는 무엇을 자극으로 받아들일까요?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 액체가 아닐 때는 우리가 침을 묻혀가지고 녹여서 이것을 자극으로 받아들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피부는 어떤 것을 자극으로 받아들일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죠. 피부는 이 피부 안에서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요소가 되게 많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따뜻함이나 차가움, 그 다음에 누르는 압력, 그 다음에 어떤 접촉, 그 다음에 아픔, 또 있나요? 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각각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이 감각기관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왔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바로 코의 구조입니다. 코의 구조, 코 속에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코 속으로 쑥 퍼져나가요. 이때 이 공간, 코 속의 공간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바로 비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없지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는 코라는 뜻이고요. 강은 어떤 이런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코 속에 둘러싸인 공간, 이 공간으로 기체들이 쭉 퍼져 들어가면 여기 위에 코의 천정 쪽에 붙어 있는 세포들이 있는데요. 이 세포들 하나하나 말고 이 세포들이 모여 있는 이 조직을 뭐라고 하냐면 후각상피라고 합니다. 후각상피. 그리고 이 후각상피 하나하나, 이 후각상피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세포들을 뭐라고 하냐면 후각세포라고 합니다. 바로 이 후각세포가 감각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각세포가 받아들이는 자극이 바로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입니다. 자극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이 자극을 뇌에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경인데요. 이 신경이 바로 이 후각세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경이고요. 어떤 신경이라고 이름 붙이면 좋을까요? 네, 후각신경이라고 이름 붙이면 좋겠죠? 그럼 이 후각신경이 쭉 연결돼서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대뇌까지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후각이 성립하는 이 경로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네, 비강.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후각상피 또는 후각세포, 그리고 후각신경, 맨 마지막에 대뇌로 가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성립경로, 감각의 성립경로를 한번 순서대로 적어볼게요. 맨 처음에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 그 다음에 비강, 그 다음에 코 속 천정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 후각상피,
이 후각상피가 바로 감각세포로 이루어진 조직이라고 했고, 이 후각상피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후각세포라고 한다고 했었죠. 이 후각상피, 즉 감각세포는 정보를 뇌에 전달해줘야 되는데 이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경이었죠. 이 신경의 이름은 후각신경입니다. 이 후각신경이 누구한테 정보를 전달해 준다고요? 뇌요. 근데 뇌 중에서도 어떤 뇌? 대뇌. 그래서 이와 같은 경로로 코에서 받아들인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뇌까지 자극이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후각의 특징이 있었어요. 여기 우리 학습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후각의 특징, 요것만 좀 기억해 보겠습니다. 후각은 예민하지만 쉽게 피로를 느끼고요. 맛을 느끼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쉽게 피로 느끼고, 적지 않아도 되죠. 쉽게 피로를 느끼고 맛을 느끼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혀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이 혀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혀의 구조는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혀를 이렇게 내밀면 이렇게 조명이 밝아서 보이시나요? 내밀면 오돌도돌한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온 오돌보돌한 좁쌀처럼 막 튀어나온 요 돌기를 뭐라고 하냐면 유두라고 합니다. 유두라고 하는데 이 유두를 크게 확대를 해보면 이와 같이 생겼대요. 그런데 이 유두의 양옆에 이와 같이 뭔가가 있는데요. 이 무언가를 뭐라고 하냐면 맛봉오리라고 합니다. 잘 안 보이시죠? 이것을 그래서 확대를 하면 여러 개의 세포로가 모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여있는 이 하나하나의 세포들을 뭐라고 하냐면 맛세포라고 합니다. 이 맛세포가 바로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세포가 되는 것이고요. 이 감각세포는 당연히 자극을 뇌에 정보를 전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뇌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인 신경과 연결되어 있고 이 신경의 이름은 미각신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 미각신경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뇌요. 뇌 중에서도 어떤 뇌? 대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학습지로 다시 돌아와서 액체 상태의 미각의 성립 경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요거 한번 해볼까요? 혀의 구조. 혀 표면에 있는 좁쌀 모양의 작은 돌기, 유두라고 했었고, 유두의 옆쪽에 맛세포가 모여서 이루어진 구조.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와 같이 오돌도돌하게 생긴 것이 유두인데, 유두의 옆쪽에 뭔가가 이렇게 있었던 그림 생각나시죠? 이 요거 하나를 맛봉오리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 맛봉오리를 자세히 보면은 이와 같이 세포가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이 모여 있는 것이 맛봉오리라고 하고 요 모여 있는 요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맛세포라고 한대요. 맛세포. 이 맛세포는 누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미각신경. 이 미각신경은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 대뇌. 자, 그래서 여기다 다시 한번 미각의 성립 경로를 살펴볼게요. 미각이 성립이 되려면 일단 자극이 필요한데 어떤 자극이 필요하냐면 액체 상태의 물질.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간다고요? 유두는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맛봉오리. 맛봉오리는 결국은 그 맛세포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맛봉오리 가로하고 맛세포라면 그 다음에 되뇌까지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은 미각신경이 되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보를 여기다 적어 보겠습니다.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어디로 일단 가냐면 유두, 혀 표면에 있는 좁쌀 모양의 작은 돌기들, 그리고 이 유두의 양옆에 있는 동글동글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의 이름이 뭐다? 맛봉오리. 이 맛봉오리가 바로 후각상피와 같이 감각세포가 모여있는 것이에요. 어떤 감각세포가 모여 있었냐면 맛세포가 모여 있었습니다. 맛세포가 바로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맛세포가 정보를 대뇌로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이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신경인데요. 어떤 신경이냐면 미각신경입니다. 자, 그러면 미각신경은 누구한테 자극을 전달해 준다고요? 대뇌. 그러면 우리가
맛이 난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맛에는 어떤 맛들이 있는가요? 5가지 맛이 있는 거 기억나시죠? 우리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단맛, 짠맛, 신맛, 그리고 쓴맛,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그 하나가 뭐죠? 감칠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거 기억나시나요? 떫은 맛하고 우리가 매운맛, 이것도 우리가 흔히 맛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맛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이 맛은 맛이 아니라 그랬죠? 요것은 맛은 아니고 미각에서 느끼는 맛이 아니라 피부 감각에서 느끼는 피부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부 감각 중에서도 매운맛은 고통이고 떫은 것은 앞각과 관련이 된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요 5가지 맛들 기억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5가지 맛만 딱 달다, 짜다, 시다, 쓰다, 감칠맛이 난다. 이거 말고도 아주 매우 복잡하고 묘한 다양한 맛이 나잖아요. 그 다양한 맛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얘네들이 서로 다양하게 감지해서 그것들이 합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맛을 감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실험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혀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이 5가지 맛을 느끼는 세포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나요? 아니죠. 특정 부분에서 특정 맛이 더 잘 느껴지는 거죠.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이러한 맛세포들은 이 맛에 대한 맛세포들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습지에 정리해 놓은 게 뭐냐? 혀의 부위에 따라 맛을 느끼는 정도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었습니다. 자, 뒤에 있는 거 하나 또 보면 미각은 5가지 맛만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먹을 때 느끼는 다양한 맛을 느끼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일단 이거는 혀의 미각은 5가지 맛만 느낄 수 있지만 먹을 때 느끼는 다양한 맛을 느끼려면 협력이 필요하겠죠. 서로 간의 협력. 그리고 맛을 느끼려면 2 감각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여기 후각이 필요하죠. 후각이 필요한데 맛을 느끼려면 2 감각의 협조가 필요한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혀에서도 느끼지만 무엇이 필요하다고? 후각이 필요하죠. 그래서 미각과 후각은 서로 협력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피부 감각이 남았네요. 피부는 따뜻함, 차가움, 압력, 접촉, 아픔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저기 우리 선생님이 했던 거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뭔가를 누르는 거. 요거는 압력이죠. 압력. 누르는 걸 느낄 수 있고 얘는 얼음이에요. 그림 잘 안 보이시죠? 얼음, 차가움 느낄 수 있고 얘는 따뜻한 물입니다. 따뜻함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바늘로 찌르고 있어요. 아프죠. 아픔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누르는 것만 뿐만 아니라 접촉도 느낄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다양한 그 피부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감각세포들이 모여있는 지점이 있는데 이 지점을 감각점이라고 해요.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감각들은 피부의 어느 곳에서나 똑같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감각을 느끼는 부위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감각점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감각을 느끼는 그 부위, 이것을 감각점이라고 하는데 접촉이라는 특정한 감각을 느끼는 부위는 무슨 어떤 감각점이라고 하냐면 촉점. 아픔을 느끼는 감각점은 앞점, 누르는 것을 느끼는 감각점은 이게 아픔을 느끼는 건 통점이죠. 통점. 누르는 것을 느끼는 건 앞점, 차가움을 느끼면 냉점, 따뜻함을 느끼면 온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각점의 분포가 다 다르다 그랬죠. 온몸에 분포되어 있으나 신체 부위에 따라 그 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부위마다 어떤 것은 누르면 더 아프고 어떤 것은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덜 아프고 어떤 것은 유독 더 뜨겁고 어떤 것은 덜 뜨겁고 이런 이유는 바로 감각점의 분포가 부위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감각점의 개수가 우리 몸에 제일 많을까요?
예,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통점입니다. 통점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몸이 아프면 우리가 피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잖아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차가운 감각을 뭐라고 하냐면, 따뜻한 감각을 뭐라고 하냐면 온각이라고 하고요. 차가운 감각은 냉각이라고 하고요. 압력을 느끼는 감각은 압각이라고 하고요. 접촉을 느끼는 감각을 촉각이라고 하고요. 아픔을 느끼는 것을 통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각을 느끼는 부위가 부위마다 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위에서 유독 더 많이 느끼는 감각이 있다고 했죠. 그 지점, 특정한 감각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 지점을 감각점이라고 했는데 이 감각점의 이름이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온각과 냉각이 존재하는 감각점은 온각은 온점, 냉각은 냉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누르는 것을 느끼는 감각 그게 유독 모여있는 감각점을 압점이라고 말하면 되고 또 뭔가 접촉하는 것이 잘 느껴지는 감각점을 촉점이라 하고 아픔을 잘 느낄 수 있는 감각점 그것을 통점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온몸에 감각점이 분포되어 있으나 신체 부위마다 그 수가 제일 많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 교과서 잠깐 볼게요. 호먼큘러스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감각점이 많은 부위를 좀 크게 그리고 감각점이 적은 부분은 작게 그리는 이 그림이 있어요. 어디가 지금 감각점이 제일 많아 보이나요? 네, 바로 손. 그리고 얼굴에서도 입 부분. 그리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손이나 입에 비해서는 다리나 팔 이런 부분은 감각점이 적게 분포되어 있죠. 네, 여기까지 코, 혀, 피부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